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피부 트러블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부에 신경을 쓰시지만 사실 다양한 피부의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피부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부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건가요? 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에 동반하는 외모의 변화, 그 중에서도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대와 20대는 맑고 화사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가 30대가 지나면서 주름이 조금씩 생기고 피부에 생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후 40대가 지나고 나면 여러가지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피부 노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검버섯이 피고 기미가 생기면서 거뭇거뭇해져 점점 생기가 없어지고 탄력이 줄어들어 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탄력 저하나 또 주름이 생기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색소 질환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는 잔주름이 늘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이 서서히 혹은 갑작스레 생기거나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 후 강한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일부 레이저 치료나 박피술의 경우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치료를 미루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 중에서요, 여드름을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그 여드름 흉터의 경우에는 치료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드름 흉터란 말 그대로 여드름이 있던 자리에 피부가 손상되어 함몰된 형태로 남는 것을 말합니다. 여드름 흉터는 정상 피부에 비해 좀 더 붉게 도드라져 보이며 개인 자국은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아울러 넓은 모공으로 인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는 피지 분비 과다, 노화에 의한 피부 탄력 감소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지선이라는 기름샘에서 피지가 많이 만들어져 피부 밖으로 많이 내보내기 때문인데, 피지 분비가 많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나 어느 정도 모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들은 30세 전후부터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공을 조여주는 힘이 약해지고 모공이 늘어져서 더 넓어 보입니다. 따라서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는 여드름을 앓았던 사람에게서는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잔주름이 생기고 또 여드름 흉터를 비롯한 각종 흉터나 또는 늘어난 모공으로 인해서 고민인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은 생소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치료법이 있습니다. 먼저 피코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0의 마이너스 12성, 즉 10조분의 1을 의미하는 수의 보조단입니다. 일반적으로 1초라는 시간도 매우 짧은 시간인데 10조분의 1조라는 시간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이크로라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성, 최근 나노 테크놀로지로 알려진 나노의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9성인데, 피코세컨드는 그것보다 훨씬 미세한 10의 마이너스 12성의 개념을 접목시킨 레이저 기술입니다.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는 1초에 10조분의 1 단위의 레이저 조사 기술을 치료에 활용하는 기술로서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높은 에너지를 문제가 되는 피부의 병변 주위에 조사함으로써 주위 조직의 손상은 줄이고 병변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피코 세컨드 방식의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레이저 치료법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20년간 레이저 치료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던 나노 테크놀로지 개념이 이제는 피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코 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는 나노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타겟 부위를 깨부수어
주위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하여 그 치료 효과를 높이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나노세컨드 방식의 레이저가 문제가 되는 세포를 예를 들어 자갈 크기로 부수어서 체외로 배출시킨다면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는 모래알 크기로 잘게 부수어 체외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피부의 조직을 잘게 부수게 되면 우리 몸의 대식세포가 이를 쉽게 흡수하여 체외로 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는 기존 치료 방식에 비해 적은 에너지로도 빠르고 강하게 타겟을 잘게 쪼개어 림프관으로 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원리로 인해 주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저 치료가 병변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원하지 않는 주변 부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홍반이나 붓기 등이 오래 지속되고 치료 후에 부작용인 색소 침착, 흉,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를 잘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는 다양한 병변의 치료에 있어서 치료 횟수는 현저히 줄이면서 그 치료 효과를 높이며 부작용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피코세컨드 레이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레이저는 어떤 치료에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피코 방식의 레이저는 오타 반점, 잡티, 검버섯, 주근깨 등의 색소성 질환의 치료에 결과를 보이며 시술 후에 발생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서 적극적인 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코 레이저 토닝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기미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레이저 토닝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시술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에 있어 레이저 토닝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간혹 드물게 부작용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코 레이저 토닝의 경우에는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토닝을 하게 됨으로써 적은 에너지로도 병변 부위가 더 검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오랜 토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흰 흉을 만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의 타이트닝 분야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피부 치료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는 프랙셔널 레이저라는 기술이 있는데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를 프랙셔널과 접목이 되면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랙셔널 레이저는 레이저 빔으로서 아주 미세한 일기둥을 세워서 피부 속으로 침투시키고 표피의 일정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치료 방법인데요.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에 적용하게 되면 기미와 색소 치료는 물론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잔주름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를 통해 문신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문신의 경우는 제거하기 위해서 기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제거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문신에 대해 설명드리면 문신은 일반적으로 장식 문신과 외상성 문신, 미용 문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식 문신을 레이저로 치료할 때는 적절한 치료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 환자마다 침착되어진 색소의 양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색소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적은 횟수로도 치료가 되지만 색소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횟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외상성 문신은 사고 시 단단한 뼈 부위의 윗부분에 주로 발생하는데 상처 위 붉은빛이나 색소 침착은 시간의 경과임에 따라 사라지지만 외상성 문신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아이라인이나 눈썹에 문신을 넣어 필리성을 도모한 아트 메이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일 그리지 않아도 되고 스포츠나 수영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이 마음에 들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경우에는 미용 문신의 제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신의 치료에는 다양한 종류의 Q-스위치 레이저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는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에너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문신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나노세컨드 방식의 레이저가 문신 색소를 자갈 크기로 부수어서 체외로 배출시킨다면 피코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는 모래 크기로 잘게 부수어 체외로 쉽게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법에 비해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시술 횟수로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레이저의 경우 문신을 제거 후에는 흉이 남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코의 경우 흉의 발생 또한 줄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문신의 경우에도
기존 나노 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로는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피코 세컨드 방식의 레이저는 색소 세포들을 아주 잘게 부수기 때문에 옐로우나 그린 컬러의 컬러 문신 뿐만 아니라 붉은색의 컬러 문신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런 치료법 외에 피부에 탄력을 주고 또 흉터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레이저 치료 외에도 섬유아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성인들과는 달리 아기 피부를 보면 부드럽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피부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피부의 토대이자 기초인 진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피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주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의 진피의 중요 성분을 만드는 세포가 섬유아세포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 피부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들 중에서는 진피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유아세포의 기능은 정상세포에서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없지만 피부가 손상되게 되면 콜라겐 등을 합성하는 세포로서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섬유아세포는 피부의 진피에 있으며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는 섬유성 결합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섬유아세포 치료는 이러한 피부의 특성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섬유아세포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피부가 노화된다고 하는 것은 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즉 하나하나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더라도 외부 요소인 자외선이나 내부 요소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 치료들은 기존의 노화된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자극을 주는 방법들이며 이 또한 좋은 치료 결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접근법으로는 세포의 수를 늘리는 방법도 피부의 탄력 증가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된 피부의 경우 섬유아세포의 수가 줄어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재생산이 원활하지 않고 히알루론산 등의 생산량도 줄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섬유아세포 치료는 세포의 수를 늘려서 피부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섬유아세포 치료는 귀 뒤쪽에서 작은 피부 조직을 채취하여 맞춤 배양 시스템을 통해 섬유아세포를 약 2달간 배양하게 됩니다. 그 후 배양된 세포를 치료 부위에 투여하게 되는데 진피에 이식된 섬유아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생성하게 되고 섬유아세포가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여드름 흉터와 같은 함물성 피부가 개선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섬유아세포는 대개 1cc에 2천만 개 정도의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데 치료할 부위나 범위에 따라서 적절한 양을 1회에서 3회 정도 걸쳐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치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시술 후 수주가 지나면서 보존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섬유아세포 치료는 배양된 섬유아세포가 피부 속 진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콜라겐이 증가되게 됨에 따라 여드름 흉터, 모공, 주름의 치료, 그리고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여러 가지 피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외선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짙어진 잡티나 기미를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고 미루었던 흉터 치료나 기타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장비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도 아니고 얼굴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바쁜 일상생활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피부 노화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충분한 여유와 휴식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Television.